남편 남편 생일에 깜짝 선물로 뉴스킨에서 번 돈으로 1,000만 원 돈다발을 선물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데 점점 자신감이 붙었고 지금은 파트너들에게 영향력 있는 리더로 남고 싶은 꿈도 생겼습니다. 아, 네네, 사장님. 제가 노커 버튼을 감사합니다, 문채원 사장님. 자, 사장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서산에서 정말 열심히 사셔 가지고 거의 완전 이렇게 거기서 유지시던데 노후가 준비된 상황이 맞아요. 보니까 이미 굉장히 거기서 사업도 잘하고 계신 데다가 또 건물을 사셔서 월세를 아주 안정적으로 받고 계시죠. 예. 보니까 한 13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안 올리신 착한 건물주. 그니까 따박따박 잘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윈윈하고 계신 것 같고 남편분도 대기업 그 현대 오일뱅크 맞나요? 거기서 네, 퇴직하셨죠. 그러니깐 그죠. 남편분도 연금 받으시고 또 윤호사전 연금도 각자 두 분이 다 받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노후가 준비되셔서 제품만 쓰기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사장님의 누스킨 사업을 하는 이유 예 궁금합니다. 제가 뉴스킨을 만나고 네. 젊어졌고 건강해지니까 주변에서 뭐 했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에 자연스럽게 진짜 이쁘시다.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말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안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얘기를 안 해? 그거 하고 돈 받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 하면 돈 받고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음. 그러면은 당연히 돈 받고 하지. 돈 안 주는데 왜 하느냐고. 이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를 그래요. 이걸로 해서 돈 많이 벌었어. 너도 먹고 소개해. 그러면 나처럼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업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야, 보통 뭐 "너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니고 뭐 네 건강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장님 당연히 돈 벌지. 돈 안 버는데 왜 말해? 너무 멋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지금 할 수 있는 이제 하고 계신 현이 주단 거기에 오셔 가지고 손님들이 주인 바뀌었네." 이러고 가는 경우도 있으시다고. 너무 예뻐지셔 네. 가지고. 주인 바뀌었다고 그냥 가요. 그럼 제가 안 바뀌었어요. 저예요. 그러면서 제 사진을 이제 붙여놨던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머 사장님 맞네요. 이러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자꾸 주인 바뀌었다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돈 안 주는데 왜 말해? 너도 이걸로 말해. 그럼 돈 벌 수 있어."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근데 지금 하고 계신 그 혼수 전문점 말고 이제 누스킨으로 거점을 따로 하나 오픈하셨어요, 근처에. 네. 그죠? 예. 얼마나 되셨고 이제 어떻게 서산에서 운영 중이신지요? 예. 서산 한 온, 고향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이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이네요. 정확하게요? 네, 어 정확하게 작년 오늘 1월 12 12일 일. 날 오픈했어요. 네, 제가 정확하게 그거 오늘이 알고 1년 소개했습니다. 풀이네요. 제가 처음에는 저희 가게에서 뭐 데모도 하고 또 사업 설명도 하고 이랬는데 모양새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음. 그냥 이불 펴놓고 이런 가게에서 그거를 하니까 도저히 제 성격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스폰서님들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음. 그래서 가까운 데다가 매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진짜 1분 거리. 제가 거기다 써놓고도 1분 거리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바로 음. 달려올게요. 써붙여 놓고 하는데 거기 가서 하고 있으니까 뭐 파트너들 대문도 해주고 후원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쁘게 꾸며 놓으셨죠. 그죠? 아 네, 좋습니다. 사장님이 비즈니스로 접근하시는 그 모습이 저희가 제가 많이 배울 게 많은 것 같은데 더 사장님 제가 사장님 오늘 꼭 이제 모시려고 한 거는 의도적인 그 꾸준함이 너무 멋져 가지고 일단 그 비즈니스 일기를 쓰고 계신데 매일 쓰고 계세요. 말씀으로는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 나이 안 먹은 우리도 노력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 비즈니스 일기 쓰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 매일 비즈니스 일기를 쓰는 이유가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왜 일기를 쓰면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일기 쓰기 위한 그 내용을 만들려고 뭔가를 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이 맞아요. 거기에 방수, 대본, 감사일기를 써야지 되니까 의도적으로 시간이 없어도 그걸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게 없이는 음. 하루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방금 제가 이제 하나 띄웠는데 어제 미팅하면서 요거 한번 보내주시라 했더니 이게 이제 어제 거, 그제 거, 이번 주 이렇게 최근 3일 거를 올려주신 거예요. 보면서 아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이제 이거를 꾸준히 하는 한두 번 쓰시는 분 있지만 지금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예. 보시면 이 방수가 이제 제 마지막 거를 이게 하루인데 감사일기도 많이 보여요. 일단 방수부터 이거 1, 2, 3, 4 이게 내용 행동 볼 보시면 월화수목으로 이렇게 점점점으로 하고 계신데 아래로 쭉 보면 월요일은 3, 3, 25 이래서 좀 시간이 좀 있으셨는지 일을 열심히 하셨다. 근데 수요일을 보면 빵빵 오이 이날이 굉장히 바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일을 또 메꿔야 된다, 나 더 해야 된다 이러시면서 이렇게 또 채우시고 굉장히 이게 나의 점검이 잘 된다고 하셨고 이 감사일기도 보시면 이 두 번째 가운데 승우 손주 한테 교복을 사주셨나 봐요. 교복이 요즘 굉장히 비싼데 교복을 할머니인 내가 역시 능력 있고 여유 있는 할머니에게 감사. 이런 거 하려고 두드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일기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잘한 점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제 톡방에 계속 단톡방에 올리고 계신 거죠. 네, 진짜 예, 매일 멋지십니다. 올리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올리던 말던 그냥 계속 네. 올리시 어떤 날은 진짜 나 혼자 올리던 말던 계속 올리시는 이 나와의 약속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 꾸준함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사장님은 이 비즈니스적인 꾸준함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주 정말 저 이 부분 배우고 싶었던데 꾸준히 하면서 사장님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목표 달성에 관련돼서 있어요. 그쵸? 예, 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저 같은 경우는 성격상 그런 것도 있는데 뭘 시작하면 꾸준하게 하는 성격이에요. 뭐 급하게 빨리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입이 부르트고 병이 나도 내가 해야지 되는 그거는 꼭 해고 말겠다는 그런 근성이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21년 9월 달에 EBP 직급 달성 후 한 달도 안 떨어졌어요. 이게 저의 꾸준함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예, 저희 사실 그걸 직급을 의도적으로 노력하신 거죠. 그죠? 나 안 네, 떨어지고 열심히 계속 할 거야. 예. 그게 떨어지면 어딘가 모르게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겠다는 그게 70살이 된 나와 가족과 지인들에 대한 나의 자존심이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으세요. 진짜. 참. 이 직급을 21년 9월에 EBP가 UEBP가 되신 이후로 뭐 중간에 이 BA도 달성하셨지만 EBP 유지는 내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다 하셔서 개선을 하셨습니다. 아주 멋 다음에 곧 메인 초대로 모시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목표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만큼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파트너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파트너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리더로 남고 싶은 그런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트립을 제가 2번 다녀왔는데 그렇죠. 트립이 초반에 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2024년 6월 말까지 트립을 달성하고 그 후에는 이제 파트너들을 도와서 3명 같이 가는 거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의 모든 꿈이 이번 올해도 이루어지실 것을 확신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 난리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박수 치는 게 해주셔서 아니라 감사합니다. 음악을 눌러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멋지시죠? 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MC 원픽 시간입니다. 오늘의 MC 원픽은요, 예, 항상 이제 제 컴퓨터 앞에 존재하고 있는, 자, 립버터입니다. 멜팅 립버터. 제가 지금 미스트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립버터인 것 같아요. 요즘 좀 말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입술이 굉장히 잘 마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립버터를 제가 자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입에도 자외선 차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립버터 강의할 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여기는 SPF 14로 이 입술에 자외선 차단할 수 있는 보호막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즘 유행하는 아보카도 오일, 여기 아보카도 오일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촉촉하고 가볍고, 이제 좋은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죠. 촉촉함의 끝판왕이다. 멜팅 립버터라고 하면 그 정말 살살 녹는 립버터라 그래야 되나요? 제가 이게 제 컴퓨터 앞에도 있고, 차에도 하나 있고, 가방에도 있고, 막 곳곳에 막 이제, 그리고 화요일 날 왜 밤에 잘 때, 이 건조하신 분들 이거를 한 10번 막 돌리고 딱 자면 아침에 촉촉해진다고 또 배웠잖아요. 화요일 우리 뉴컬러 시간에 그 침대 옆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이 제품이 바로 이 멜팅 립버터 제품입니다. SPF 14로 되어 있죠. 자, 겨울에 온 가족에게 호주머니 하나씩 넣어주는 그런 제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MC 원픽은 립버터였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내일 모레네요. 일요일이네요. 내일 모레 나 플러스 6 글로벌 넘버 원이라는 주제로 드림 캠프가 열립니다. 올해 첫 드림 캠프인 만큼 저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내용도 너무너무 지금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초대가 2명 목표인데 아직 1명 남았어. 그런 분들은 꼭 다 채우시는, 아직 시간이 많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손에 하셔가지고 오시면 좋겠고, 가능한 이제 MBM, 우리 NBA 우리 송금 계좌 있잖아요. 그걸로, 방 이제 계좌 해주시면, 당일날 현장 구매를 너무 많으면 지금 스키 시즌이라서 방을 못 구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 좀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간 개인 코어 체크하기로 제가 성의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아직 안 했는데 이걸 계기로 시작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저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개인 코어 체크하기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또 끝까지 오늘 5일차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중지할게요. 메인 순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은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추천 제거를 안 했네요. 추천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은 저의 일대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신없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줬던 그분. 그분 오늘 모셨습니다. 이번 주제와 가장 저는 맞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의 메인을 강의해 주실 양승희 스폰서님은 저희 티멜리트 지금 3회차 다 되셨죠? 예, 이시면서 백만장자이십니다. 우리 양승희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정과 실력으로 BP를 빛내고 있는 양승인입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권영신 양승남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손님 반갑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저는 저희 전직 주부였고요. 예,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직장인의 아내로 그리고 남편 혼자 버는 외벌이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누스킨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누스킨 제품으로 저희 아이 아토피가 완벽하게 좋아지고 그리고 30대에도 축 처져 있던 제 피부가 탱탱하게 올라붙는 그런 좋아지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그냥 주변에 전달했을 뿐인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50만 원만 더 벌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신랑이 돈 벌어 올때 내가 미래를 좀 준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네, 네, 됐어요. 계속할까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함께 또 저의 인생 후반전을 함께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가족의 미래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멋진 미래를 함께 꿈꾸면서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리더 사단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바로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까 조규철 스폰서님도 말씀하신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자는 말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 목표 설정이 힘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설정을 했는데 이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저도 수년을 그러고 항상 뭐 그렇게 싸움이겠지만, 자, 목표 설정을 하는데 이걸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여쭙고 싶어요. 너무 궁금합니다. 목표 설정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간절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를 어떤 일이 있어도, 예,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내가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네. PT를 좀 공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잠시만요. PT가 공유 잘 안 되시나요? 아직 공유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해놓은 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설마 뭐 해놓은 게 사라졌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러기 있기 없기. 그럼 뭐 말씀으로 하시면 되죠. 뭐 준비도 다 되셨기 때문에. 네, 잘 네. 보이시나요? 네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목표 설정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서 어, 여기 뭐 이나모리 가지오라는 분이 쓰신 글이 하나가 생각이 나서 이제 띄워봤는데요. 이분은 그 일본 그 파산한 일본 항공을 또 이렇게 재건해내서 회장으로 계셨던 이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제 분이신데요. 누구보다 강력하고 애절한 열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렬하게 자나깨나 끊임없이 바라고 원해야 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그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 정도로 한결같이 강력하게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를 성취하는 원동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내신 분들은 이 말이 또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할 정도로 이 정도의 간절함과 열의를 가져야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루어내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전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가 되기까지 한 핀 한 핀 올라갈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변화가 좀 어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 근데 꾸준히, 그러니까 이런 좀 의문이 들었어요. 나는 꾸준히 계속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핀업이 안 될까?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변화 없이 그냥 꾸준히만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노력을 많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메타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분석과 판단을 할 줄 알며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하는 그 전 과정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변화에 있어서 이 메타인지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 저희 그 작은 딸 아이가 이제 미대 입시를 위해서 미술 학원을 이제 다녔는데, 이 미술 학원에서는 매일 그림 일기를 쓰게 합니다. 수업을 하고 뭐 보통 이제 수시 준비하는 그 기간에는 일주일에 이제 거의 매일 이제 학원을 이제 가게 돼서 아침 한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이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집에 오면 11시, 12시 이렇게 되는데 그때 오면서 이제 오는 차 안에서든 애들 집에 와서 항상 그림 일기를 써요. 여기 보시면 잘한 점과 고쳐야 할 점, 뭐이 수업을 통해서 느낀 점, 이 주제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 잘한 점, 부족한 점, 그리고 발전한 점, 평가 내용 작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체크리스트까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 하루 종일 그린 그림에 대해서 이제 항상 이 분석하고 잘한 점, 보완점을 찾아내는 거죠. 와. 이거를 이제 쓰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이거 너 매일 쓰니? 했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썼대요. 안 쓰는 아이들도 있니? 그랬더니 안 쓰는 애들도 있지. 넌 이거 쓰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어? 어떤 게 도움이 됐어? 그랬더니 그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다음 시험을 볼 때 그거를 자기가 고쳐 나가고 발전하는
모습을 자기가 보게 됐다. 그래서 이 그림일기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엄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그림일기를 매일매일 쓴 아이들이 그다음에 매일 쓰지 않은 아이들이 합격률이 어때? 그랬더니 엄마 이걸 쓰지 않아도 재능이 있고 정말 잘 그리는 애들은 합격을 해. 그렇게 잘하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쓰지 않은 아이들보다 열심히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쓴 아이들이 더 많이 합격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이 학원에 대해서 되게 이 그림 일기를 보고 이제 제가 선택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이게 결국 이제 메타인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바인더라는 도구가 있죠. 이 바인더를 통해서 정말 메타인지를 제대로 실행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장님들 그 1년, 올해 1년 목표도 세우셨을 거고, 올 1월 달 한 달 목표도 아마 세우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목표와 계획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잘 세우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 너무 많이들 관가하고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었고. 그런데, 그 이유가, 이 피드백을 하려면 나를 스스로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간에 우리가 피드백하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공의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객관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공하려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객관적인 피드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막연한 목표, 모호한 계획, 주관적인 변명. 여러분 맞아요. 어떠세요? 저도 완전 이런 맞아요.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성공 세 가지 핵심을 이제 갖추려고 되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피드백을 하려면 결국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또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피드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단기 목표를 쪼개서 이제 월 목표를 세우시고 그 월 목표를 4주로 나눠서 또 주간 목표를 아마 매주 세우실 거예요. 그 주간 목표를 이루어 가기 위한 일일 행동 계획,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마 다 이제 메모하시고 이게 결국 뭐 10코어에 또 들어갈 수 있겠죠. 제가 ARO를 좀 이제 예로 들어보면 ARO 목표가 내가 이번 달에 월 8건이 목표예요. 그러면 4주로 나눠보면 일주일에 2건씩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한 일일 행동 계획은 ARO 컨택을 몇 명을 할 거냐거든요. 내가 ARO 이야기를 ARO 신청하자. 이거 싸서 너무 좋아. 싸게 쓸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몇 명한테 할 거냐는 거죠. 난 한 6명 정도 하면 2건 정도 ARO가 걸릴 것 같아. 6명이라는 이제 일일 행동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주간 피드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뭐였냐면 ARO 2건. 그거에 대한 성과. 예를 들어 내가 6명한 이번 주 일을 했는데 한 건을 이제 ARO를 신청을 했어요. 실행률. 이건 내가 6명을 컨택하기로 했는데 한 6명까지 못하고 한 4명 정도를 했다. 4명한테 이야기를 했다. 퍼센테이지 따져보면 65% 정도거든요. 100% 실행을 못한 거죠. 실행률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럼 내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잘한 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까 윤윤옥 사장님도 잘한 점, 보완 점 이제 올리셨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만 먹어보고 이제 다음에 할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잘 이야기해서 일단은 걸어보자라고 하고 뭐 끝까지 그 신청할 때까지 앉아 있었다. 뭐 이런 게 나는 이번 주에 되게 잘한 것 같다. 잘한 점을 찾아보고 그러면 내 잘한 점을 찾으면 자신감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번 주에 한 행동들 중에서 보완할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정기 구매를 뭐 3개월 먹고 3개월 하고 철회하면 어떻게 돼? 라는 질문했을 때 그거 토해내야 돼, 3개월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잘못. 제가 이 강의할 때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언니한테 다시 회원가로 쓴 거랑 똑같이 회사에 돌려주는 거야. 그 5%.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손해 그리고 볼 건 없어. 실행률이 65%니까 다음 주에 100%로 올려봐야 되겠다라는 걸 보완점으로 가지고 가고, 그러면 그 다음 주 행동 계획에 컨택의 수가 6명이 아닌, 왜 이번 주에 한 건밖에 못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3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명을 더 추가해서 다음 주에 내가 ARO 컨택을 9명을 하는 거, 그리고 실행률을 100% 만들어내는 거. 이게 보완점으로 다음 주 행동 계획으로 연결이 꽤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매일매일 그리고 주간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하다 보면 메타인지를 제대로 해낼 수 있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한 달 전의 나와 지금 이번 달의 나를 비교해 낼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너무 좋은데요? 예. 아까 민주 그림 일기 제 네. 생각에 학원도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주위에. 네, 소개 많이 예, 했어요. 근데 그 학원은 커미션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역시 뉴스킬의 어떤 리더들의 자녀 교육은 정말 남다르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업 결정할 때 양승희 스폰서님, 양승남 스폰서님 이 자녀 교육도 너무 좋아서 저 사업을 결정한 정말 중요한 이유였었는데 역시 남다르신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피드백을 하게 도와주는 게 이 바인더 뉴스킨으로는 그렇죠. 이게 네. 되는 건가요? 네. 그죠? 어. 그게 이제 스폰서의 역할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저도 저희 이제 양승남 스폰서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 바인더에 대한 거를. 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스로 피드백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그러면 스폰서님이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해 주시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저도 파트너자님들 만나서 미팅을 하다 보면 이번 주에 저 잘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에 대한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 이번 주에 너무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음. 또 무조건 그래도 잘한 게 있으니까 잘한 점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잘한 뭐 게 한 없을 것 같아서 안 가지라도 쓰는 거죠, 바인더를 예, 아예. 맞아요. 어. 자기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잘한 점을 어떻게든 찾아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좀 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스폰서님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어느 네. 순간 이제 스폰서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이거를 피드백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 그러면 이제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훨씬 더 네. 도움이 많이 네. 됩니다. 요거는 얘기에 없던 내용인데 네. 절대 없던 얘기 안 하기로 했지만 또 제가 그러지는 못해 가지고 너무 스폰서님 너무 잘하시는 거라서 바인더가 비어 있고 이렇게 쭉 이 세상 다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 있는 파트너가 있어요. 예, 저도 그걸 그럴 이제 때 또 이제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에너지도 올려주는 그렇지 않은 분인데 자꾸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몇 맞아요. 가지 질문 드리는 질문을 하는 몇 가지만 좀 참고로 어떻게 질문을 해서 나의 생각을 좀 좋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파트너의 생각을. 아. 나 참 괜찮은 사람으로. 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인제 자꾸 성과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서 잘한 점이 없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제 네,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생각이 질문 되게 잘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일이 진도가 나갔고 음. 이제 어떻게 그 컨택을 했고 이제 스피치를 그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제 듣다 보면 거기에서 이분이 잘한 점 이제 제가 찾아주기도 해요. 쭉 얘기를 그러면 들으면서. 예. "이 부분 되게 잘했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잘 못 음. 찾으시는 분들은 음. 이렇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양생 스폰서님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나누고 싶은 것들은 사실 이 AR로도 굉장히 많으시고 고객 관리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거든요. 그 고객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데 고거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좀 팁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AR로 많이 늘리려고요. 네. 요것도 공유를 먼저 네. 하고 예.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 드릴게요. 네. 제가 요 자가건강 진단표를 어.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AR로로 연결해낼 수 있고 또 소비자를 제대로 관리해낼 수 있는 툴인데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요것도 인제 저희 그룹장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파마넥스 상담을 할 때 이 자가건강 진단표 한 장 가지고 상담부터 클로징까지 그리고 관리까지 이게 완벽하게 되어졌었거든요. 요거를 인제 열심히 하다가 QBS가 나오면서 QBS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 자가원 진단표를 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쪼끔 부족했냐면 QBS는 그 노트북과 또 인제 그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되고 누군가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거를 한눈에 딱 보고 싶은데 이걸 또 다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혈압이 있었다고 했는데 몇이라 그랬지?' 아니면 이제 이분이 느꼈던 증상 이런 것들을 이제 QBS는 기록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한 장에.
그래서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가건 진단표를 꺼내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거를 활용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되게 자세하게 건강 상태에서 본인 거를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QBS도 하고, 그래서 QBS를 할 때 항상 자가진단표를 같이 작성을 하게 하고, 그리고 QBS가 내가 지금 급하게 없다. 그럼 이제 요걸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에서 중요한 뭐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6번에 변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항목에 그냥 여기에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지 2, 3일에 한 번씩 변을 본다, 묽은 변을 본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적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 동그라미 X가 있잖아요. 이분이 증상이 있어. 그러면 건강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걸 X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끔 있어. 그러면 세모. 그리고 괜찮아.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 1차에는 이제 제품을 먹기 전에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X라고 표시된 건 내가 그 증상이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한 달이나 2달 정도 있다가 2차 측정을 합니다. 2차로 이걸 체크를 하는 거죠. 제가 QBS도 하고 동그라미를 X나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변한 게 보이시죠? 이건 다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3차까지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눈에 이제 확인하는 거죠, 회원들이. 나 이거 몰랐었는데, 두통이 내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라던가 이런 이제 표현도 하게 되고 그래서 관리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ARO를 그달 이분한테 필요한 제품을 또 이 내용을 보고 변경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한 분을 지속적으로 내가 이분의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컨설팅 한다. 제품을 그냥 팔고 끝이 아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건강 전도사로 내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건강 진단표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너무 좋은데. 이거 자료실에 팔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계속 네. 팔아요. 그리고 이 네. 자가건 진단표 뒤편에 피부 체크리스트가 또 있어요. 양면으로. 피부에 대한 것도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럼 누스킨으로 그럼 그분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요거 한 가지랑 이제 또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TR90 이제 회원 체크리스트예요. 제가 이제 인바디를 측정하면 인바디 다이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체중과 이런 이제 항목들을 적고 쭉 날짜별로 이제 내려가게 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체지방이 40에서 30일 마지막에 내장 지방이 15에서 8 이렇게 확 줄어든 걸 한눈에 볼 수 있고 제가 효과 본 거를 이것도 효과 본 거를 얘기 나누다 보면 그 다음에 만약 또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도 효과 본 거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좋아지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로 해서 효과 본 거 물어보면서 여기다 이제 다 기재를 해놔요. 그러면 효과 나 별로 이제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이걸 딱 보여주죠.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 딱 좋아진 게 한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TR90이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분을 관리할 때 보면은 이제 갈바닉이나 웰스파로 저희가 관리 약속을 잡게 되잖아요. 사회 관리 이렇게. 그럼 갈바닉 그 관리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사회 관리를 하면 그 안에 제품 확장도 하고 보상도 풀고 초대도 하고 리크루팅을 해내야 되는데 관리만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고 그 다음 제품으로 연결이 안 되고 ARO를 남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서 놓치고 가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항목을 좀 많이 적었거든요. 밑에 한 분을 만났을 때 내가 이분 놓치지 말고 해야 될 것. 왜냐면 제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깜빡깜빡해서 여기다 이제 또 항목들을 많이 넣어놨고요. 너무 그래서 좋아요. 예, 사진 찍는 것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크하게끔 넣고, 그래서 뭐 ARO 신청을 했는지, 파마넥스 실험을 했는지, 뭐 누스킨 데모는 했는지, 그 소개 명단 받았는지, 그리고 스폰서님과 미팅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바디 그 770 시리즈를 이제 측정을 하면 이제 종이로 나오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한눈에 또 이렇게 명확하게 볼 수 있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가 없으면 또 맞아요. 예,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인바디 770으로 측정을 해도 요것도 이제 체크리스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그러면 체지방 양이라던가 뭐 기초대사량 이런 거 추가하셔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눈에 이분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요거를 많이 활용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ARO로 연결되게끔
그렇게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정말 한눈에 보이네요. 예. 근데 이제 요거 보고 계시는 이제 막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저렇게 출력해서 종이에 써서 저도 약간 저런 감성이 인데 패드에 프로그램에서 하나하나 해도 아,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예, 맞아요. 예. 네. 그죠? 저는 종이가 아 좋아서 종이에다 하고 그죠. 있어요. 저도 종이가 네, 좋습니다. 각자 이제 좋은 스타일대로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분에 대한 밀착 관리를 한다. 그걸 해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폰서님 그 블루 다이아몬드 EBA 가실 때 그때는 1대 12명 가실 때 11명이 ARO 고객에서 라인이 나오셨다고. 그쵸? 네네. 나오셨잖아요. 그 ARO 고객을 통해서 리크루팅을 해내신 건데 어떻게 그렇게 소비자에서 회원에서 사업자로 리크루팅을 연결을 하는 그게 참 지금 중요한 요즘 지금 말하고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의 또 일부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음. 보통 뭐 사장님들 경험 많으시겠지만 ARO 고객은 ARO로 소개를 보통 하잖아요. 본인이 이제 싸게 쓰면서 혜택이 있으니까 너도 ARO로 써. 이렇게 이제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키맨이라고 하죠. 소개를 좀 하시는 분들은 본인 포함해서 소개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뭐 6건에서 7건 정도 ARO를 회원인 상태에서 이미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지니얼러지도 보여주고 본인의 이제 회원이 몇 명이고 몇 포인트가 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한 500포인트에서 많은 분들은 700포인트 이렇게까지도 이제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께 보상을 다시 풀고 그리고 우리가 1000포인트 조금만 더 하면 1000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몇 명 더 소개해서 1000포인트 어. 해보자. 네. 1000포인트로 LOI 넣어보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스타트해서 추가 소득 벌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LOI를 넣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훨씬 예, 명단이 늘었네. 2,000 포인트는 부담스럽지만 내가 500, 700 정도 된 1,000을 목표로 하는 거는 도전해 볼 만하겠는데 많은 그렇죠. 회원님들께서. 네네. 어.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6천으로 대리점이 된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6개월까지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그쵸. 보통 뭐 3개월, 길어야 한 4개월 음. 만에 이제 대부분 다 BR이 맞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BR이 되고 나면 기본 한 15건? 음. 거기 이제 왔다 갔다 15건 정도의 정기 구매를 이제 ARO를 가지고 이제 대리점으로 사업을 스타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투잡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뭐 기본 1000에서 1500 사이에 포인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또 GV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좀 사업을 진행해 음. 나가실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예, 네.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LOI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최대한 초대를 하되 일주일에 한 번씩 셀 미팅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쇼플이라던가 플래닛 그리고 제품 공부도 이제 같이 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사업적 진도를 나가는 거. 음. 그것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에 한 번 더 이제 그러니까 홈파티를 잡아서 그분의 이제 그 GV를 안정화시키는 매출을 돕고 거기서 우리가 욕구 있는 네모를 찾아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 저희가 이제 2000BR로 대리점이 바로 되고 나면 이분의 이제 그 매출을 하기 위해서, GV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GV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 리크루트 대상자의 어떤 사업적 진도가 나가는 걸 자꾸 빼먹고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분이 본인의 1차 소개에서 인맥이 딱 끊기고 나면 이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냥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1000 LOI로 들어가면 그 대리점이 되기까지의 그 기간 동안 사업적 진도와 매출을 플러스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예, 그렇게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었고 있으니까 진짜 사업자들이 정말 바쁘게 리크루팅에 굉장히 몰입할 것 같아요. 이렇게 1,000으로 목표를 딱 정하면 서클 내에 여러분이 훨씬 명단이 늘어날 것이고 리크루팅 대상자가 그죠? 네, 그러면서 이분들을 다 이렇게 리크루팅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셀 미팅하고 홈파티 돌리다 보면 그 감독님 말씀하신 조기철 스폰서님 말씀하신 공격적인 리크루팅의 작업이 실제로 가능할 것 같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쵸. 네, 상상하니까 좀 행복하고 네, 열심히 일할 준비를 딱 마음을 먹고 시작하면 굉장히 큰 결과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연결해서 뭐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이번 주 주제가 1000 GV로 첫 달 LOI 넣기
입니다. 우리 그 스폰서님의 그 좀 더 구체적인 생각과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양이 그려질지 좀 어떤 기대감 우리에게 좀 미리 좀 올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인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네. '와 우리 신규 사장님들이 돈 벌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음. 예.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첫 LOI로 인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GV는 인제 내 GV가 사장님들의 GV가 인제 올라가는 건 인제 당연할 거고 어 예전에 우리가 인제 이분 이제 대상자를 비하를 만들기 위해서 음. 이분이 구매해 본인이 쓰는 제품도 그 일대 회원을 달아서 인제 그걸로 인제 주문하게 왜냐면 쉐어링 블록 2,000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인제 좀 많이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하셨죠 AR로도 다들. 예 그럼요. AR로도 예. 인제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정말 제대로 올바른 문화로 가져가려면 본인이 쓰는 제품은 본인 아이디로 구매하는 거. 특히 ARO 같은 경우는 내 회원번호로 하고 그래야 이 사람을 리크루팅한 스폰서가 6% 캐시백을 받으면서 돈을 또 더 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그 첫 LOI로 진행이 되면 어 인제 그런 부분도 인제 많이 없어질 왜냐면 거고 본인 그쵸? GV도 본인 그 LOI 포인트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서 좀 더 '되게 행복하게 사업할 수 있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어 이게 저희가 천으로 생각을 해 보면 아마 명단이 되게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명만 LOI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일 주일에 한 명씩 천 LOI를 넣고 그러면 한 달에 4 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럼 네모 보상처럼 그렇게 인제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4 명이 LOI가 들어가면 그중에 한 2명 정도는 BR로 배출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되게 많이 올해가 기대가 예 되고요. 정말 그래서 '조직 그러네요. 확장이 쫙쫙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또 일단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사장님들이 돈 많이 벌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행복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스폰서님 말씀 드리면서 조규철 스폰서님 말씀하신 공격적인 마케팅이 이게 이렇게 해서 가능하구나. 네트워크는 공격이다. 수비로는 결과를 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구나. 명단이 훨씬 늘어나겠네요. 지금 댓글에도 박재현 MC님께서 생각나는 분께 연락드리고 소통했다고 링크도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명단이 진짜 옛날에는 목표가 그냥 2,000으로 바로 가면 이제 약간 부담도 되고 명단이 또 오히려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이게 명단이 훨씬 늘어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아쉽지만 또 마지막으로 우리 랑연 가족분들에게 우리 리더로서 양생 스폰서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어쨌든 이 라이온 라이브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정말 애써 주시는 우리 또 조기철 스폰서님과 우리 인제 MC 사장님들께 정말 표현은 많이 못 했지만 항상 음.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인제 드리고 싶고요. 어 한 가지 일단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브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저희 컨벤션 가거나 강의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설 때 내가 오늘은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라는 질문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그냥 단순히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피부와 건강을 책임져 주고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돕는 사람이라는 명확한 그 정체성 이걸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내가 을이 아닌 갑의 입장에서 일하실 수 있고 전 행복하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사장님들이 오늘 나가서 하는 대몬 한 건 뭐 콜드로 명함 하나 주는 거 이런 그 초대 멘트 날리는 거 이런 작은 그런 행동들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거기에 꾸준함에 힘에 힘이 붙고 그리고 시간의 힘이 더해진다면 정말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화이팅 네. 하시고요. 오늘도 사장님들의 그런 아름다운 도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있으니 굉장히 또 이게 행복해지네요. 예. 행복한데 결과를 낳는 좀 멋진 비즈니스를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조기철 스폰서님이 댓글로 "뭐가 됐건 표현을 해야지. 리크루팅도 열정도 감사도 표현을 해야지."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스폰서님 나오셔 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빨리 끊었네요. 네. 자, 다음 순서는 오늘 금요일입니다. 탑리더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의 탑리더 스피치에 이제 모실 리더 사장님께서는 아침에 잠깐 이제 미리 들어오셨는데 역시 또 하루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뵀는데 점점 젊어지시는 티멜리트 이성훈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팀워크로 하나 되는 원니스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성훈입니다. 네, 오늘 미팅 너무 좋았고요. 우리 윤현옥 사장님, 연세를 들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어, 연세는 72시지만 그 마인드는 정말 청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양승희 사장님은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양승희 사장님의 사업 방향대로만 모든 분들이 하고 복제만 한다고 한다면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승희 사장님 정말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천지부위로 LOI 넣자라는 주제로 미팅이 진행이 됐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 이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이 BR 2000으로 하게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예, 사업자로서 역량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업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그리고 가져야 되는 사업자의 마인드, 자세,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량이라든가 자세, 이런 부분들은 어, 어떤 그 단시간 내에 그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 시간이 필요하고요. 배워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런 어느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천지부위로 AR을 넣자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자에게 갖춰야 될 역량 중에서 중요한 것이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습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그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습관이 저는 그 탱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양승희 사장님께서 바인더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인더 너무 중요하죠. 탱커와 바인더 명단, 어,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좀 저는 제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과 붐미팅을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마도 MBM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때 유망한 그 야구 선수로서 이제 유망했었었는데 연습을 하다가 친구가 휘두른 방망이에 얼굴을 맞아가지고 얼굴뼈가 30조각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구 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자기 관리를 통해서 대학교를 가게 됐고 그 대학교에서 그 야구 선수로서 대표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6년이라는 어려운 그 기간 동안을 좋은 습관을 만들면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습관을 하나하나 바꾸게 된 그런 과정들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 블로그가 이제 조회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책까지 펴내게 됐고 지금은 이제 훌륭한 어떤 그 사업가로서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변화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시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현대의 최고 안무가이자 무용가 트와일라이트 하프는 1992년 메가더 펠로십을 수상했으며 메가더 지니어스 그랜드 후보로 수차례 이름을 올렸다. 타프는 그의 춤 인생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며 자신이 창작한 무용을 공연했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한 이유가 아주 간단한 습관 덕분이었다라고 말한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타프가 한 얘기죠.
나는 평생 한 가지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레그워머를 착용하고 스웨트 셔츠와 모자를 걸치죠. 그러고 나서 맨하튼에 있는 집에서 걸어 나와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에게 91번가의 1번기에 있는 펌핑 아이런 체육관에 가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2시간 동안 연습을 해요. 내가 말하는 의식은 체육관에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택시 잡기죠. 택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가달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트와일라 타프라는 그 유명한 무용가, 성공한 무용가가 습관을 통해 성공하게 됐는데, 그 자기가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자기가 2시간 동안 매일 연습한 것이 성공의 요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이 성공의 요인이냐? 바로 택시 탄 순간, 그 순간이 성공의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하루 중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무용가인 타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습한 그 2시간이 아니라 연습하러 갈 수밖에 없는 택시를 잡는 그 결정적인 순간, 택시를 잡는 그 순간이 바로 그날 하루를 결정하게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사업에 적용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탱크화를 적고 바인더를 적는 순간이 무슨 순간? 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15분, 20분 정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우리 하루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 결정하는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결정하는 순간이 있냐 없냐,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날 하루가 결정이 되면 어떤 측면에서 본다? 일주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결정이 되면 한 달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을 갖도록,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갖도록 해줄 수 있는 그 도구가 저는 탱커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결정적인 순간, 하루를 결정하는 탱커화에 집중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호 사장님. 역시 이 정말 작은 습관의 힘이 이런 거였군요. 운동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행위, 택시를 잡는 그 행위다. 진짜 좋은 부분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오늘 금요일 순서까지 이번 주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일주일간 제가 진행하면서 또 좀 많이 배우고 정말 많은 인사이트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양양가족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4개월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드림캠프에서 모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음소거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윤현영 사장님 너무 멋지셨고요. 양승희 한 주간 선생님 너무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너무 애쓰셨어요, 박찬호 선생님. 양승희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질문을 추가. 갑자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 이현호 사장님 너무 멋지셨어요. 네, 진짜. 짠. 이성훈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조만간 한번 봬요, 양승희 사장님. 네. 너무 좋았어요, 이성호 사장 내용.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호 사장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은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웃고 있는 날이라고.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지금, 제가 오늘 일어나서 6시 일어나서 밖을 못 봤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멋진 금요일 되시길 바라고 저희는 일요일 날 모두 드림캠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드림캠프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년 사장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